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 기자께서 발제 준비하셨죠? 예, 이재명 대표가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 것 같고요. 그 얘기하고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체포 동의안 표결 이제 나흘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모두 그 총 60분 넘게 진행이 된 상황에서 40분 넘게 혼자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은 검찰 수사는 조작된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그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 얘기는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 받아치느라고 팔이 아플 정도였다고. 그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다. 한 30분 정도 할 줄 알았는데 훨씬 길어졌다. 그래서 힘들었다고 하고 아무튼 이제 전부 다 받아쳤는데 받아치고 나중에 내용을 또 자세히 보니까 그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한 거다. 그러니까 뭐 네. 새로운 팩트나 이런 건 별로 없었고요. 다만 이제 그 검찰하고 현 정권에 대한 비판하는 단어만 몇 개 좀 새로. 실제로 이제 기사를 쓰려니까 이렇게 기사를 쓰기가 좀 난감한.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예,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은 새로운 얘기를 기사로 쓰는데, 아무튼 좀 이 감성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내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어떤 뭐 새로운 그 사실을 제시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사실이 없음에도 자주 이런 기회, 홍보전을 갖는 거는 그래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물론이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난 이렇게 억울하다. 이 얘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질 수 있죠. 네, 오늘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좀 생각이 다른데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얘기한 거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언론에 보면 왜 조목조목 반박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진짜 조목조목 이렇게 그 혐의를 나열을 하고 근거를 댔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얘기 없어요. 얘기 없고 그냥 억울하다. 네. 뭐 검찰이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 부분에 관해서 저는 충분히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검찰이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박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이게 전부 다 조작된 사실이고 정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그러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100% 기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걸 안 받으려고 하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는 만약에 이 구속영장 문제를 놓고 그 안에 있는 혐의 문제를 놓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토론을 벌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찌 보면 그 1차적인 평가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건 뭐 본인은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검찰의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구속영장과 이재명 대표의 반박 이걸 보고서 아마 국민들이 평가를 할 텐데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반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적어도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억울하다든지 정치보복이라든지 무슨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이제 기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네. 부결되면 그때 법정에서 뭐 전혀 먹히지 않을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동훈 장관 얘기는 좀 말이 안 돼요. 그건 이따가 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거보다 이재명 대표 오늘 간담회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1년 전이죠. 불체포 특권 나는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최소한의 어떤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했다. 대선 경선 당시에 나왔다.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선진국이 돼서 검찰이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안 할 것으로 내 판단을 잘못해서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내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그 국회에서 나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일관성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체포 특권에 대한 주장을 이제 철회하는 발언 없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상황이고 알맹이가 없이
아니, 그러니까 이른바 기자회견을 기자들 가졌다. 표현으로 따지면 네. 팩트 반박이 없다는 거죠. 팩트 반박이 없다. 그리고 그냥 알겠습니다. 뭉뚱그려서 뭐 보복이다, 뭐 내가 뭐 수갑 차는 모습 보고 싶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보고 싶은 사람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그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이제 발언 수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어제 최고위에서 깡패라는 이제 그 표현, 이게 막말에 가까운 이제 그런 비난을 또 쏟아냈는데 사실 깡패라는 표현이 정치권에서 이게 가끔 나오는 발언입니다. 고민정 의원도 정치 깡패로 보이는 게 뭐 윤 대통령과 뭐 검찰이다. 한동훈 장관도 뭐 몇 번 또 이제 깡패라는 워딩을 썼고 그건 이제 진짜 깡패를 얘기하는 거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이 수사 기소권 가지고 정치 보복하는 게 그게 깡패지 검찰이냐 이런 표현을 이제 썼었는데 어쨌든 그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의 의도 좀 찾아볼까요? 어떻게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런 아주 강력한 그야말로 그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품격에 걸맞지 않은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 네. 뭐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그 주목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뭐 얼마나 면밀히 따져봤겠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실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인지 기각이 될 것인지 굉장히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상시에 쓰는 용어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표현을 썼다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조급하다 내지는 초조하다. 그래서 표현의 이 절제 수준을 넘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겉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약간의 허장성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은 뭐 자꾸 소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소설이 아닌 많은 그 사실관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체포동의안도 부결적으로 지금 몰아세우는 것이고 본인의 이런 막말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장성세다. 정확한 워딩은 이재명 대표의 말은 강도와 깡패가 날뛰면 담장도 치고 대문도 닫아야 된다. 과거에 이제 깡패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장 맡았을 수사팀장 때 했을 겁니다. 그게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한직을 돌다가 수사팀장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신 그 박근혜 정부한테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수사권 가지고 그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네. 굉장히 이제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 이제 그런 그 의구심을 한 방에 불식시켰죠. 그런데 깡패란 말을 정치인들이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자꾸 어떤 이번 사안 자체가 이제 양 측면이 있죠.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왜? 네. 당사자가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또 이제 법률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가급적 이제 정치적인 사건으로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자극적인 단어를 쓰는 거고요. 근데 이게 좀 지금 검찰이나 이쪽에서는 아니 이건 그 정당한 범죄에 대한 수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나 검찰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수사기관으로서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의 공방 중에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국민의힘 지도부예요.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막 여기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 이 수사는 뭐 정당한 뭐 범죄 수사고 이재명 대표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감옥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좀 불필요하게 정쟁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국민의힘에 좀 나이가 많은 고문들,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 아니 좀 너무 그렇게 강하게 하지 마라. 이 보수 정당의 지도부는 좀 점잖게 하고 야당을 비판할 일이 있으면 그 대변인들한테 말을 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도 그 이제 못 참고 막 이제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가 나서고 있는데 그건 좀 바람직한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요새 그 정치권들이 이제 오고 가는 설전을 보면 너무 거친 말들이 오고 그렇습니다. 가서 예. 그래서 좀 보수 정당은 좀 더 점잖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네, 아이들하고 같이 뭐 뉴스를 보기가 민망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체포 동의안 표결 27일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인데 이제 앞두고서 이제 비명계도
부결로 단일 대우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27일 표결 전까지 이런 그 단일 대우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유지가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비명계는 왜 그 단일 대우 대열에 합류를 했느냐? 네. 그건 뭐 역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구속됐을 경우에 별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이죠. 뭐 대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명계 좌장이라는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오찬을 했는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결이 되고 나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다. 서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액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서른 의원이 뭔가 동의한 것 아닌가. 네. 근데 저는 뭐 그 액션이 뭐 대표직 사퇴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액션에 대해서 어차피 대안도 없는 마당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이 현재의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뭐 지금 서른 의원이나 뭐 비명계 몇 명이 여기에 찬성한다고 해서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 같지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일단 하여튼 그 부결 대열에 그 비명계도 동참을 하고 자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때 가면 그때는 이제 새로운 판단을 하자. 아마 이런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서른 의원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많은 그 비판 발언 이제 쏟아냈던 의원인데 어제 그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게 부결 이후에 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한 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두고 이제 부결 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니냐. 그리고 이제 권노갑 상임고문도 어제 그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상임고문단 그 오차 그 만남에서 만남에, 이번엔 부결 단일 대우, 다음번엔 선당 후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퇴 목소리도 점점 이게 좀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서른 의원 얘기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다고 그래요.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뭐 일단 그 부결 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서른 의원이 훨씬 나이가 많으시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뭐 좀 도와주시면 제가 민주당을 위해서 필요한 순간에 제가 뭐 어떤 결단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선문답을 좀 주고받았는데. 서른 의원이 이제 그 말을 이제 이재명이 선당후사를 하겠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의총에서 발언을 좀 강하게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서른 의원이 입을 꾹 다물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확인할 방도는 없습니다. 다만 뭔가 같은 얘기를 주고받았다 이런 거고요.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꽤 있죠. 꽤 있는데 이분들한테 좀 어제 그저께서야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일단 부결하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의 정치적인 성격은 야당 탄압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또 언론을 통해서 나왔고 또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공개됐죠. 이걸 네. 보니까 이거 법률적으로 유죄 무죄를 다퉈볼 수는 있는데 뭐 이재명이 돈을 먹었다는 거는 직접 증거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가결시키자라고 당내에서 뭐 좀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곤란하다고 합니다. 명분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네. 그런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번에 부결이 돼도 검찰에서 계속 쪼개기 영장 체포영장이 뭐 예상이 나오고 있죠. 네. 들어올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올 한 가을이나 돼서 뭐 당 지도화용 올라가지 않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좀 미안하지만 좀 내려와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퇴로를 열어줘야 되고 좀 이재명 대표의 명예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은 일치 단결을 해서 이 부결시키는 것이 당내 정치 공학적으로도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권노갑 고문이나 이런 분들 한 얘기, 또 유인태 전 총장이 이번엔 부결하더라도 뭐 다음에 계속 부결시킬 수는 없다. 그 얘기는 그건 현실입니다. 당장 월요일 날 이제 그 개표 결과가 저도 참 궁금한데요. 거기서 압도적으로 부결되는 경우하고 아슬아슬하게 부결되는 경우하고 정치적인 맥락이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네. 검찰이 계속해서 체포동의안 밀고 들어오면 민주당 의원들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월요일 날
무기명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될 필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1일에 바로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그 임시국회가 열리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빈틈, 네. 그 갭 사이에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수 있다. 뭐 그런 뭐 또 예측도 나오던데요. 재청구될 수는 없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네. 돼서 지금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되면 뭐 구속영장을 뭐 집행을 할 수가 있거나 뭐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열릴 겁니다. 왜 3월 그러냐면 1일부터요? 네. 아니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3월 1일부터 열자고 하니까 그 공백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공백이 없이 바로 네. 임시국회가 그럼요. 열리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같은 생각이신 거죠? 예, 뭐 그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임시국회 소집할 거고요. 뭐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더라도 임시국회 열려 있으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뭐 중간에 뭐 비어서 체포가 진행되는 일은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체포동의안 이제 표결 때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설명에 또 어떤 카드를 갖고 나오느냐도 이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노웅래 의원 때도 히든 카드를 갖고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또 회자가 됐었는데 검사처럼 설명하면 나중에 그게 이제 본인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이제 그 박범계 의원이 오늘 이야기했는데요. 물증이 될 만한 어떤 그 좀 스모킹 건을 갖고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른바 왜 언론에서 하는 한방 뭐 이런 게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스모킹건? 과거에 이제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 뭐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돼 있다 이런 얘기도 했죠. 네. 그런데 이번에도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스타일상 아마 그런 뭐 결정적 물증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 성남FC 관련이든 아니면 대장동 배임 관련이든 있을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이런 데에서 물러서는 스타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뭐 박범계 의원이 뭐 그게 업보가 될 때는 되더라도 나는 원래 그게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그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성 기자님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발언에 대해서 뭐 좀 이따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 곁들여서 같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 그거 이제 판사 앞에서 하면 된다. 그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불구속 기소해서 뭐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면 되죠. 어차피 형사소송법이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불과해요. 또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네. 형사소송법에. 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논리대로라면 그냥 구속 체포동의안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기소하면 돼요. 그럼 곧장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번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뭔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한동훈 장관은 좀 문제가 심각해요.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말이 좀 꼬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게 방탄이라고 보느냐. 아니 우리나라 모든 국민 중에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에 대해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최소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꽤 돼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정치인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 장관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뭔가 좀 업을 자꾸 쌓는 것 같다. 네. 또 이제 그 검사처럼 발언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도 뭐 나를 위해서 선의해서 말씀해 주신 거면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나는 월급을 받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그럴 생각이 없다. 난 이제 그 뭔가 좀 세게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거죠. 네. 그냥 당일날 말씀을 세게 하면 돼요. 이걸 왜 예고편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세 번째로 그 TV 토론회가 열렸는데 김기현 후보의 이제 발언, 대통령과 공천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 발언을 두고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무를 이제 위반한 거 아니냐,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걸고 들어갔습니다. 이 공방은 또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과 집권당이 공천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안 한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다만 그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비공개로 이루어지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 지금 후보처럼 만약에 공개적으로 대통령실과 집권당이 공천 문제를 논의한다?
그거는 지금 진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개적으로 난 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나 비공개, 공개 안 된 물밑에서는 정무수석과 항시 논의했습니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저는 뭐 논의한 걸로 일부 알고 있고요. 그러나 전면적인 개입은 아니지만 네. 그 정도를 빼고서는 다른 정부에서는 모두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논의하겠다, 논의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다 논의하지만 이걸 논의한다는 거를 다 드러내놓고 하는 거는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더군다나 집권당으로서 민심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별 의미 없는 논쟁이에요. 뭐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공천은 윤석열 공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두 후보가 싸우는 것 자체가 좀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요. 다만 법률적 측면에서 좀 전에 이제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명백하게 증거가 드러나거나 하면은 대통령이 나중에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정당 공천에 너무 깊게 개입했다가 나중에 징역 2년인가 이렇게 받은 실형을 받았던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재직 기간에는 기소가 안 되지만 퇴임 이후에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위험이 있어요.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 헌법하고 선거법에서 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정치 중립 요구하고 네네. 있죠. 아니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인데 현직 대통령이 선거운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선진국이 됐어요. 현직 대통령이 선거운동 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려서 유권자들이 여당을 찍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대통령이 좀 당직도 좀 가질 수 있게 하고 좀 여당 후보를 위해서 선거 운동도 좀 할 수 있게 우리나라 헌법하고 법률도 좀 전향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대통령 사실 당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법률 체계 자체가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제 요즘에 보면은 전반적인 추세가 좀 하락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천하람 후보가 20%대를 이제 뚫고서 처음으로 2위로 치고 올라간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데 안 후보가 고전하는 이유 그리고 천 후보의 그 약진 그 두 가지 그 두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저는 뭐 처음부터 예상됐던 일이라고 하는데 네. 다만 저는 그 어떤 예상을 했냐면 천하람 후보가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여론조사 한 개 빼놓고서 다른 모든 여론조사는 안철수 후보가 2위로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지금 2위가 혹시 바뀌는 것 아니야 하는 건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고요. 고전을 하고 있지만 안 후보가 2위로 완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최종적으로는 안 후보가 2위로 완주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네. 결선 투표까지 그것도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후보의 상승세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 글쎄요, 뭐 두고 봐야죠.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부진한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나 안철수가 왜 국민의힘 대표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토론을 한 것 같은데 이분이 좀 정체성이 애매합니다. 저 사람이 민주당 대표를 했던 사람인데 국민의힘 대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직 잘 납득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백하게 나 안철수 싫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직 대통령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니 대통령이 싫다는데 굳이 찍어줘야 돼? 라고 이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부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김기현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이제 뭐 과반을 차지를 못하면 이제 1, 2위가 결선 투표를 하게 될 텐데 그때 2위는 안철수 후보다라고 이제 최 의원은 이제 저는 말씀하셨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네, 성 저는 의원께서. 1차에서 김기현 후보가 될 가능성이 3월 8일 날 결론이 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1차에서 끝날 것이다. 보고요. 네. 혹시 결선으로 가더라도 그걸 뭐 안철수 후보가 3, 4위 표를 받아서 뭐 역전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차피 대표는 김기현이다, 오대현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그리고 이제 국힘의 전당대회 상황 TV 토론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쭉 펼쳐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성환영 기자님. 예, 좀 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체제를 위해서 이제 대표 경선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에서 뭐 다 좋은데 이게 좀 너무 심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건 좋은데 뭐 민주당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사퇴하라고 그러고 막 서로 아니 이게 같은 정당 사람들이 맞나 사퇴 싶은데. 요정이다라는 말도 나오더군요. 뭐 다 좋습니다. 네. 뭐 정치라는 게 권력 투쟁을 하는 거니까 다 좋은데 아니 지금 우리 국민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 지금 뭐 여러 가지 물가, 뭐 네. 금리 아주 죽을 맛입니다. 뭐 경제는 또 떨어지고 있고 이거 집권 여당 대표 경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곤란해요. 제가 오늘 한 줄 논평. 네. 민생 외면한 권력 투쟁 전당대회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이재명 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 가지고 저희가 쭉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억울하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억울함을 자꾸 왜 국민한테 토로를 할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이재명 억울함은 법원에 호소해야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또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2월은 오늘 마지막 뵌 것 같고 다음 이제 3월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